우리 3인곡 같이 한번 해보자. 3인곡은 정철이라는 사람의 3대 가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사실은 이제 3인곡보다는 그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잘 살렸다는 측면에서는 송미인곡을 이제 조금 더 교과서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 편이야. 알겠지? 이 정철은 조선 한 중기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음, 이 정철이 사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이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위인에 가깝냐? 뭐 위인전 읽을 때, 너 위인전 읽을 때 정철 나온 거 본 적 있니? 아마 없을걸? 그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오히려 당파 싸움이라든지 이런 거의 주동자, 혹은 당파 싸움의 거대한 핵심 권력 정도여서 초반에는 왕의 사랑을 많이 받거든. 그래서 왕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관동 지역이 어디니 혹시 알고 있니? 여기를 호남 지역이라고 하잖아, 전라도를. 관동이라고 하면 미안해, 강원도를 관동 지방이라고 그래. 강원도. 그래서 강원도에 감찰사로 가게 되거든.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강원도지사야. 그러니까 엄청 높은 직위로 가. 높은 직위로 가서 와, 임금이 이런데 좋은 자리도 주고 사랑도 받고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금강산도 가보고 뭐 저기 동해도 가보고 이러면서 너무 행복하구나, 자연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쓴 노래를 우리는 관동별곡이라고 해. 그 정철이 쓴 거야. 그러다가 이 당파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서 당연히 당파 싸움에서 승리를 했으면 귀양 가지는 않겠지. 당파 싸움에서 좀 져. 그래가지고 주동자로 몰려서 귀향을 가게 되거든. 귀향을 왔으니까 이제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임금한테 뭔가 글을 바치고 싶은 거야. 나 임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너만 사랑해 하고 싶은데 임금한테 막 뭐 임금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좀 토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시를 이제 예쁘게 짓는데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바꿔서 시를 지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 그게 바로 삼이인곡이야. 괜찮니? 음. 그러면 이런 남녀 간의 사랑은 사실은 되게 보편적인 일이지. 인류 누구에게나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춤을 노래하는 것,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런 것에 성공했던 작품이기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야. 알겠지? 매우 중요하더라. 근데 그걸로는 조금 부족했나 봐.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나 더 지어. 우리 연속극 할 때 속 있지? 이어지는 것. 연속할 때 속. 그래서 속편이야. 3위인곡의 속편. 그러니까 3위인곡 2 정도가 되겠지. 그게 바로 속리인곡이야. 음. 그래서 3위인곡과 속리인곡은 둘 다 귀양 가사고, 여인이 누구? 남자를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시를 적었었다. 그 화면에도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으니까 한번 보고 참고해서 적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부족한 부분만 더 적어내면 돼. 그래서 요 세 개가 정철의 3대 가사다. 그 부가적인 건 너희가 다 적어놔야 돼. 관동별곡은 뭐였는지. 음. 관동별곡 선생님이 아까 다 설명해줬지, 그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귀향을 가게 되고, 귀향은 요 바로 위에 순천 그리고 담양 요쪽 지역에서 했던 걸로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다 되게 따뜻한 지역에서 했어. 순천, 담양. 여기 겨울에 안 춥잖아. 어. 하린이는 롱패딩 있니? 없니?
겨울에 안 춥잖아, 그렇지? 다닐만 하거든. 영하로 잘 안 떨어지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는 이유도 있어. 이따가 그 내용이 나와. 음. 3이 사자가 이렇게 생긴 사자야. 그 적혀 있나? 안 적혀 있나? 모르겠네. 미자가 이렇게 생긴 미자야. 그래서 사미라고 하면 사자가 생각할 사자고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야. 괜찮니? 이는 사람 인자고. 곡은 노래 곡자. 곡도 적어줘? 곡은 뭐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곡자, 노래 곡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한다? 생각하는 거야. 누구를 생각해? 미인. 미인.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생각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 여기서 그럼 미인 대상이 누가 되겠어? 임금이 되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진짜로 이때 미인은 진짜 예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을 미인이라고 했었어. 되게, 멋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사랑하는 임. 여기서는 여성 화자가 그리워하는 남자. 그러니까 임이 되겠고 사실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로도 해석할 수 있어? 임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쭉 읽고 다시 잘라서 해석해 주는 게 맞기는 한데 너무 길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해석해 버릴게. 알겠지? 쭉에서 아까 이제 읽을 시간도 따로 줬으니까. 이 몸 생길 때 님을 따라 생겼으니 사음보네. 조선시대는 몇 음보? 사음보. 고려시대 몇 음보? 삼음보. 그 다음에 우리 시조랑 가사랑 형태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었지. 길이의 차이만 있는 거야. 시조가 3장 6구 45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이것도 3단 구조야. 서사, 본사, 결사. 알겠지? 그 다음에 6구라고 했으니까 3장 6구니까 한 장에 두 개의 구가 있겠네. 2구, 2구, 2구 있으니까 6구일 거 아니야. 알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한 줄에 두 구씩 있어. 구라는 건 뭐냐면 의미 덩어리를 구라고 해. 그러니까 그렇게 끊어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시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 앞으로 시조 가사는 무조건 구 끊어 읽는다고 생각해야 돼. 선생님이 시간 주면 그 구 끊으면서 읽으면 돼. 알겠지? 구 다 끊어져 있어야 돼. 시간 주면 앞으로는. 이 몸이 생길 때 님을 쫓아 생겼으니 이 몸 나겠지 뭐. 나 화자. 임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여성과 남성이긴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임금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더라. 한 생에 연분이고 인연이 되어 있고 하늘이 뭐를 이리런가? 하늘 안다 모른다? 하늘도 당연히 안다. 뭐를 이리는가 모를까? 알 거야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이제 잘 적어놔. 해석 잘 안 되면 해석은 적어주지 않을 거야. 한생연분이면 우리 천생연분. 자, 이 두 줄 한번 해석해 보자. 내가 태어날 때,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쫓아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내가 태어난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우리 운명이라는 거야. 내가 따라서 태어났거든. 이 세상에 네가 없었으면 난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생연분이고 하늘, 이 운명이 맺어준 건데 하늘이 못 올리는 거 신이 모르겠는가? 우리는 이런 운명으로 엮여진 거야. 누구? 너와 나, 음, 임과 나, 임금과 나. 나는 나 하나 젊어 있고 나는 젊었었고 님은 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이게 젊은 시절이네. 나는 젊었었고 님 하나 나를 괴시니 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괴다. 이 마음 이 사랑 견주다. 비교할 때 노여 없다. 전혀 없구나. 요런 거 이제 안 나온다. 알겠지? 밑에 이렇게 단어 설명 안 나와 앞으로는. 지금은 1학년이니까 해주는 거야. 전혀 없구나. 이 사랑.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 비교할 곳 있어 없어? 없어. 옛날엔 그렇게 친밀했거든. 나도 님만 따르고 있고 님도 나만 봤었고. 그래서 내 소원이 있었어. 평생에 소원하는데 한 곳에 있자 하였더니 한데 있자 내다 있다. 한 곳에 있자 하였더니 그래서 내 소원은 뭐였어? 임과 영원히 같은 곳에 그러니까 같은 곳에 같이 살고 싶었어. 원래는 지금 같은 곳에 있었지. 서울 경복궁 임금이 계신 곳에. 알겠지? 궁궐에 나는 신하로 있고 임금은 왕으로 있고 어쨌든 간에 같이 하고 있어. 원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미안. 평생을 원하는데 한 곳에 있는 것만 나는 생각했어. 그런데 늙고 나서야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러는고. 젊었을 때는 둘이 죽고 못 살고 너무 좋아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과거 상황은 그랬어. 임금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임금을 좋아하고. 그런데 임금이 지금은 나를 버렸나 봐. 늙고 나니까 나를 외로이 둔대. 음. 굉장히 둘이 서로 사랑을 하다가 이별하는 상황으로 상황이 변화됐다는 것도 알 수 있지. 둘이 헤어졌어.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러는 거. 지금 외로운 거는 현재라고 볼 수 있겠네. 어, 외로, 외로이 두고 그리워하는 거. 괜찮니? 응. 엊그제 님을 외셔서 광안전에 올랐더니 이런 부분들 좀 잘 봐두자. 광안전 이제 안 나와 이렇게 막 이런 거 주석 안 달아 이제. 엊그제는 얼마 전 정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안전에 올라서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 광안전은 어디에 있는 궁전이냐면 광안전 궁전 달에서 옥황상제가 사는 궁전을 광안전이라고 그래. 알겠지? 이건 이제 시의 세계야.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 이제 세계관. 세계관. 이 시 속에서는 화자, 이 여인은 옥황상제를 모시고 광안전에서 살던 인물이야. 시 속에서는. 알겠지? 근데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 속의 그 여인, 선녀가 되겠지. 이 선녀는 곧 나이고 정철 자신. 그 다음에 옥황상제는 임금을 빗댔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광안전은 달에 있는 거야. 알겠지? 시 속에서 올랐는데 그 잠깐 사이에 어찌하여 나만 하계에 내려왔어. 인간 세계에 내려와 버렸어. 나 지금 어디에 있어? 귀양지로 내려와 버렸거든. 옛날에는 한양에 살다가 귀양지로 내려왔어. 달 위에 있다가 땅으로 쫓겨나 버렸어. 시에서는 이건 인간 세상, 실제 에서는 화자가 귀양지라고 그 정철이 귀양지에 내려와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시는. 알겠지? 이건 시 안에서의 세계관이야. 자, 이렇게 하늘에 살다가 땅에 내려오는 거 이걸 뭐라고 하니? 이거 되게 자주 나와. 적강이라고 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적강이라고 한다. 적강 모티브다. 요새도 적강 모티브 많이 쓰지 뭐. 니네 슈퍼맨도 적강 모티브고, 저 우주 어디에서 살다가 여기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막 엄청난 능력 발휘하고, 뭐 토르도 그렇고, 뭐 저기 뭐 아스가르드에서 지구로 내려오잖아, 그치? 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야? 달에 살던 선녀야. 그런데 임금이 나를 외로이 두고 나를 쫓아냈어. 올 적에 빗은 머리가 허트러진 지 3년이 지났어. 요것도 적자. 미안해. 그러면 여기서 우리 화자는 미안해. 화자는 선녀임을 알 수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지. 임금을 모시고 살던 선녀이다. 화자. 근데 화자가 여자인 거 어떻게 하니? 조금 더 봐야 알 수 있어. 근데 미리 좀 적어준 거야. 알겠지? 올 적에 곱게 빗은 머리 허트러진 지 벌써 3년이야. 어디에 올 적에? 이 땅에 내려올 때는 곱게 빗고 있었는데 땅에 내려와서는 더 이상 이 머리를 곱게 빗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그냥 헝클어진 지 몇 년이 지나버렸어? 3년이 지나버렸어. 아, 땅에 내려온 지 귀양 온 지 3년쯤 됐구나. 꽤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구나. 연지분이 있지만 연지분 화장품이야. 화장품 예쁘게 색조 화장하는 거 그거 연지분이라고 하거든. 색조 화장. 현대에도 그렇지만 화장 대부분 여성이 하지. 그치? 조선시대는 더 그랬겠지 사실은. 그러면 이제는 알 수 있네. 나한테 연지분이 있지만 누구를 위해 고이 예쁘게 꾸밀까? 요런 식구거든. 그럼 화자는 여성임을 알 수 있겠네. 여성임을 나타내는 소재 찾으라는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와. 여성 화자구나. 누굴 위해 화장할까? 다현이는 집에 혼자 있으면 화장하니 안 하니? 안 하잖아. 왜?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치?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 원래는 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예쁘게 화장도 하고 좀 이제 남자한테 잘 예쁘게 보이려고 꾸미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지금? 없다. 왜? 나는 쫓겨내려와서 혼자 사니까. 나 잘 보일 사람이 없다. 누굴 위해 고이할 거 진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뭐 예쁘게 보일 사람이 없구나라는 감정을 강조하는 서리법이지. 마음에 미친 시름, 슬픔, 첩첩이 쌓여 있고 쌓여 있어. 아픔, 걱정, 쌓여 있고. 짓느니 한숨이요, 지느니 눈물이라.
우리 이렇게 짝꿍 맞추는 거. 짓느니 디느니 한숨이요 눈물이라. 완전히 라인 맞췄지? 이런 거 대꾸법이라고 하고. 짓다 지다 다 하강적이지. 눈물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니까 슬픈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 인생은 유한한데 언젠가 끝나는데 나의 걱정과 싫음은 끝도 없구나. 그래서 나 지금 너무너무 슬프다. 나의 싫음, 걱정, 슬픔은 끝도 없구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생을 데려온 거지. 괜찮니? 인생과 싫음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 그래서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돼. 알겠지?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시간은 너무너무 빠르기만 하구나. 무심한 세월, 시간.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염자. 그리고 뜨거울 염자지. 불화자가 두 개 있잖아. 우리 그래서 그 귀멸의 칼날 보면 염주 있잖아. 뭐 이름이 뭐였지? 태경이 아니? 염주? 칸코쿠인가?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뭐였지? 안 보니? 귀멸의 칼날 안 보니? 안 봐? 머리 빨갛고 이런 애 있는데 보니? 안 보니? 너무 충격적이네. 너 집에서 뭐 하니 그러면? 공부하니? 어쨌든 염자는 뜨거울 염자고 양자는 찰양, 차갑다. 그래서 염양이라고 하면 덥고 추운 거야. 덥고 추운 거. 염양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곧혀오다는 다시 오다야. 곧혀 다시야 다시. 곧혀 다시 오니.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떻게 했어? 여름 가고 겨울 오고 그러면 다시 겨울 가고 여름이 다시 오고. 괜찮아? 가는 듯 다시 오고 가는 듯 다시 오고.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곧혀오니.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는 그 모습. 그래서 더위와 추위를 나타내고 계절의 순환 혹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염량. 가는 듯 다시 오는구나. 왜 그런지도 잘 적어놔. 가는 듯 다시 오고 다시 오고 해서 시간이 쭉 지나버렸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듣고 보고 이런 소리도 듣고 뭐 자연이 변하는 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어, 고전 시가에서 느끼다라는 얘기 나오면 필링 아니야. 알았지? 이 느끼다 아니야. 여의 느끼다는 무조건 흐느끼다야. 우는 거야. 응, 흐느끼는 거야. 알겠지? 잘 외워도. 우는 거야, 우는 거. 세월이 가도 맨날 슬퍼. 흐느낄 일, 울 일이 많기도 많구나. 이 세월 너무 슬프기도 너무 슬프구나. 하도할샤 외워도 이거 되게 많이 나와. 많기도 많구나. 어떤 건지 이제 좀 한번 보자. 왜냐면 염량이 때를 알아 가고 다시 오고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울 일이 어떤 게 많았는지 한번 보자고. 알겠지?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 동풍이 건듯 불어.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뭔가 따뜻한 느낌 들지 않니? 봄바람을 보통 동풍이라 봄바람. 동쪽에서 부는 바람. 건듯 불어서 적설 이거 무슨 뜻이니? 요 적자 무슨 적자니?
이거 쌓을 적자야. 알겠지? 가끔 나, 가끔 나. 요거는 알아야지. 설, 요 한자. 요거는 눈설자지.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놔. 알겠지? 너희들 보고 쓰라고는 안 하니까. 적설이라고 하면 쌓인 눈 정도가 되겠네. 헤쳐내니, 풀어내니, 녹여내니 정도로 해석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쌓인 눈을 녹여내니. 계절이 그럼 언제겠어? 쌓인 눈이 녹는 봄이 되겠네. 괜찮지? 이게 봄에는 이런 것 때문에 슬펐대.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매화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자연물이지. 자, 선생님이랑 잠깐만 참고적으로 요거 좀 보자. 우리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거 매화 있고, 맞아? 대나무 있고, 국화 있고, 대표적인 거 또 소나무 있고. 보통 매화는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피고, 소나무가 나올 때는 항상 뭔가 겨울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해. 대나무는 사실 쭉쭉 뻗은 모습 때문에 굽히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우리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제가 광복절이었지. 응. 요새 되게 그 광복절에 껴가지고 막 하영 알고 있니? 그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막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광복절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많아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영의 아버지, 조부, 증조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적이었던 것 같고 친일파, 친일파이고 그에 반하게 또 되게 연예인들 중에 정혜영, 정혜영은 그 뭐 친일파랑 이런 건 상관없지만 정약용의 6대손이라고 해. 누가 정약용의 직계손자라고 해. 정혜영이라는 남자 배우는 그렇고 또 어떤 배우들은 그 항일운동, 다시 말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뭐 후손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 선생님이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우리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시절에 친일을 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 그치? 그렇다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것도 없어. 그냥 평화롭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면 돼. 나라를 빼앗기고 혹은 나한테 힘든 일이 있거나 국가에 힘든 일이 있어야 지조와 절개를 지킬 일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뭐와 세트로 자주 나오냐면 실현. 이해됐니? 뭔가 실현이 있어야 내가 뭘 지키지. 어, 그래서 실현과 세트로 자주 나오더라. 매화와 상관되는 실현은 보통은 눈으로 나와. 쌓여 있는 눈 이런 거. 국화는 가을에 서리. 좀 이해를 해두면 좀 편할 거야. 외어는 당연히 둬야 되고. 소나무는 역시 눈이야. 그러니까 이미지를 좀 잘 생각해봐. 자, 우리 소나무는 왜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여겨질까? 그러면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추워지고 눈이 내려도 색깔이 변하지 않거든. 괜찮아? 시련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 그러니까 얘만 아직 푸르르거든. 보통은 시각적인 대비로 많이 나오겠지. 그럼 여전히 푸르르구나. 하얀 눈이 내려도 혼자만 푸르르구나. 설이라는 건 되게 추운 아침에 살짝 껴있는 얼음 같은 거거든. 되게 추운 겨울 말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쯤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가을 아침쯤에 막 내리는 거. 어, 국화는 그러면 왜 저기로 여겨질까? 충절의 상징으로. 모든 꽃들은 세상이 좋을 때 펴. 봄에. 맞아. 근데 국화만 추위를 이겨내고 피는 유일한 꽃이야. 괜찮니? 그러니까 얘는 서리를 이기고 혼자 피는 꽃. 오상고절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나와. 오상고절. 상자가 서리상자야. 고자가 외로울 고자야. 그러니까 이 서리가 피는데도 외롭게 절개를 지키는 존재. 그 이미지를 잘 생각을 해. 그래서 거기에 딱딱 맞게 나온다니까 이런 게. 매화는 뭐냐면 이 추운 겨울을 다 지나고 아직 눈이 쌓여 있어. 눈이 쌓여 있을 때 매화가 탕 하고 피면 매화 향이 싹 나는데 여전히 눈은 쌓여 있거든. 아, 이제 봄이 오겠구나라는 희망을 주는 애야. 그러니까 가장 추울 때 피는 꽃. 괜찮니? 추울 때 피는 꽃이야. 그래서 얘는 향, 후각적 저 이미지로 많이 나오고, 소나무는 똑같이 눈과 대비되지만 뭔가 눈이 내려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매화는 훨씬 더 희망적이야. 아, 요거 좀 있으면 끝나겠구나. 그 겨울을 이겨내고 버텨내서 처음으로 꽃을 피우는 애. 그래서 매화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절개로도 많이 쓰지만 광복을 바라면서 나를 지금 이제 버티고 이 겨울을 버티고 버텨서 내가 마지막에 광복을 이뤄내야지 라는 소재로도 많이 쓰여. 알겠지?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매화 많이 나오더라. 시에. 잘 정리해놔. 그래서 매화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느낌.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조금 이렇게 피었어. 이제 막 매화가. 가뜩이나 아직 뭐해? 냉담해. 추워. 아직은 추워. 아직은 추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매화가 어떻게 되는지. 암향은 무슨 일인고. 아직 추운데 갑자기 무슨 향이 나? 매화 향이 싹 하고 나는 거야. 암향이라고 그래. 이 어둠 속에서 나는 그 맑은 매화의 향. 무슨 일인고. 아, 그러니까 마치 저 매화가 나인 것만 같아. 그러니까 이 매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의 희망 같은 것도 같이 담고 있다라고 했잖아. 약간의. 그치? 좀 있으면 봄이 오겠구나. 매화가 딱 냄새가 났어.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임금을 생각하고 살고 있어 여전히. 음, 그 귀향지에서. 그런데 매화 향이 딱 나고 황혼의 달이 쫓아서 달이 싹 폈는데 달빛이 내 벽에 맡에 싹 하고 들어와. 나 누워 있는데 달빛이 나를 싹 하고 감싸주는 것만 같다. 누워 있는데 벽에 맡에.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마치 뭐 누가 우는 것만 같고 반가워하는 것만 같기도 해. 뭐가 이 달빛이 혹은 내가. 이거 님인가? 아닌가? 왜 달빛을 님이라고 생각할까? 이거 힌트가 있어. 아까 화자가 어디서 내려왔다고 그랬지? 광안전. 그 옥황상제 어디 산다고 그랬지? 달. 근데 나한테 달빛이 이렇게 오잖아. 아, 이거 우리 님이 나한테 이렇게 달빛을 주는 건가? 음. 나도 이제 지조를 지키고 있었으니까 님이 나한테 이런 게 뭔가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하는 건가? 뭔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반가운 것 같기도 하고 님인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해됐어? 이해됐지? 잘 정리해놔야 돼. 그래서 이거 나중에 왜 달이 님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 음. 어디 사는 곳? 달은 님이 사는 곳. 그러니까 앞에 그런 내용들이 이미 있었잖아. 광안전에서 내려왔고 임은 광안전에서 살고. 그래. 아무래도 님이 나를 아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아직 우리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어. 뭔가 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달빛도 보내줬잖아. 저 매화, 저기 있는 매화. 매화는 누구를 상징해? 지조와 절개.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존재라고 그랬지, 그치? 지조와 절개. 저거를 꺾어내요. 님 계신데 한번 보내보자. 봄에는 이런 생각하고 지낸 거야. 님 계신데 보내보자. 그러면 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겠지. 님이 너를 보고, 너는 여기서 매화가 되겠지. 너는 매화야, 매화. 내가 매화를 보내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길까? 짜증낼까? 아니면 진짜 다시 반가워가지고 너 다시 원래 광안전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라도 해줄까? 궁금하기도 하고. 괜찮니? 여기까지 완전히 이해됐니? 어렵지 않지? 음. 꽃 지고 새잎 나니 이제 계절이 변했네. 봄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대. 꽃이 지고 새잎 나는 거 여름이지. 음. 봄이 끝났어. 녹음 푸르른 색깔이 사방에 깔려서 다 초록색이야. 여름이지. 여름. 지금 우리 사는 녹음이 쫙 깔렸는데 나위 수막 다 똑같아. 여자가 사는 방 정도로 생각하면 좋아. 천막 뭐 이런 느낌인데 그냥 여자가 생각하는 방 정도로 생각하면 좋아. 나 그 자세한 설명은 밑에 적혀 있어. 알겠지?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훨씬 좀 해석이 편해. 나위 적막하고 그 여자가 사는 방이니까 내가 사는 방이 되겠네. 어, 나 혼자 있는 방이 적막하고 조용하고 수막이 비어 있구나. 실제로 비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런 뜻이야. 나만 있구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맞는 선지니? 맞는 선지지 뭐. 나위 수막 적막 비어 대꾸법 완전히 짝꿍 맞췄지. 우리가 표현은 빨간색, 내용은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따로 필기해 주고 있어. 음.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좀 분위기 전환을 하고 있어. 부용이라고 하면 이것도 외워도 이거 많이 나와. 연꽃이야.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진짜로 연꽃을 걷어뒀다라기보다는 연꽃 모양의 연꽃이 그려져 있는 병풍을 좀 걷어두고 공작이 그려져 있는 병풍을 이제 이렇게 둘러뒀어. 분위기 전환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여름은 이러면서 지냈대 그냥 혼자서 심심하게 조용하게. 가뜩이나 씨름 한데 많은데 하다 많다잖아. 걱정 많은데 가뜩이나 뭐 걱정 많아. 병풍을 바꿔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어. 여름은 날이 길거든. 낮이 길잖아. 씨름 많은데 날은 또 왜 이렇게 길어? 원앙금 펼쳐놓고 딱 여기 날이 기니까 이제 뭐 하기 시작해? 님 생각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래 님을 위해 요 남는 시간 옷이나 지어보자. 음. 원앙금 원앙이 새겨져 있는 금 비단을 펼쳐놓고 괜찮니? 음. 왜 하필 원앙일까? 원앙은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상징하는 그 새야 실제로. 펼쳐놓고 오색선 다섯 가지 색깔의 실을 풀어내요. 우리나라는 이 다섯 가지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 오방색 이런 거. 풀어내요. 어쨌든 뭐 천 펼쳐내고 비단 실 이렇게 예쁜 실해서 금자에 재어서 님의 옷 지어내니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자. 좀 과장법이지. 과장적이지. 써놓을까? 약간 과장적이고. 실제로 금으로 만든 자겠니? 아니겠지. 그러니까 정말 정성 들여서 제일 좋은 물건으로만 님의 옷을 만들어냈어.
자, 여기서도 이런 것들 오색선 펼쳐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님의 옷을 만들었다. 님의 옷 만드는 것. 보통 옷 만드는 거 여자가 해, 남자가 해? 요 시절에 여자가 하지. 아, 여기서도 뭐를 알 수 있어?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지. 주인공이 여자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수품은 카니와는 물론이고요. 수품은 솜씨, 손수자니까 손으로 만드는 품질. 내 손으로 만든 물건의 품질이 물론이고 대단하고 제도는 사이즈 정도로 생각하면 돼. 땅에 제도도 사이즈도 딱이구나. 자기 실력에 대한 은근한 자랑이 드러나고 있다. 맞는 선진해. 아, 이거는 뭐 만들었더니 완벽하구나. 산호수 지게 위에 산호로 만든 지게. 산호 지금도 비싸거든. 이 당시에 더 비쌌겠지. 실제로 산호로 만든 지게겠어? 그렇진 않겠지. 과장법, 미화법 다 괜찮아. 지게 백옥으로 만든 함에 담아두고 뭐를 옷을 뭐 과장법도 괜찮고 담아두고 이제 다 만들었어. 다 만들고 뭐 하고 싶어? 님에게 보내려고 해. 님에게 보내려고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머흐다 험하다. 아, 산도 첩첩이 쌓여 있고 날씨도 안 좋고 이마트 가는 길이 어렵기도 어렵구나. 자, 그러면 산과 구름은 잘 봐두자. 산과 구름은 우리 긍정적인 시어는 앞으로도 동그라미, 부정적인 시어는 세모야. 임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맞는 선지니? 맞는 선지지. 못 가게 지금 되게 험하게 놓여 있고 날씨도 좀 험하고 괜찮니? 그럼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자. 현실로 돌아와 보자. 이 시 속이 아니라 시 속의 세계관이 아니라 옷을 보내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막고 있는 것들이 많대. 임금께 내가 가는 게 되게 힘들어. 현실 세계에서는 이거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구야? 정적들이지. 정치적인 적들. 걔네들 때문에 저희 쫓겨 내려왔잖아. 근데 이쪽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정철 입장에서는 걔네들 간신배지. 괜찮니? 음. 산과 구름은 그럼 간신배로까지 해석할 수 있겠어? 있겠지. 그래서 장애물이라서 물이고, 장애물이고 뭐다? 간신배다. 정치적인 적을 뭐라고 한다? 정적이라고 한다. 정치적인 적. 그래. 이렇게 천리말리길. 진짜로 천리말리라기보다는 가기 힘든 길 정도야. 천리 400km, 마일리 4000km인데 그만큼 가기 어렵다. 길을 누가 찾아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착하거든. 그거 백옥함을 이렇게 열어두고 내가 지은 님의 옷을 나라고 반겨주실까? 이렇게 하고 있네. 아, 요게 요거네. 그치? 맞아. 음. 내가 정성껏 지어보낸 님의 옷.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니까 이거는 나 대신 가는 거네. 화자의 분신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네. 음. 뭐 사랑, 정성 다 괜찮겠지. 나인가 반가워하실까? 이거 도착하면
설이 언제 내린다고 그랬지? 가을에 내린다고 그랬지? 기러기 언제 철새라고 그랬지? 가을 철새라고 그랬지? 그래서 하룻밤 서리가 내리고 기러기가 우러낼 때 기러기 끼룩끼룩거리면서 이제 한양으로 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거든. 철새라서 쭉 올라가. 가을을 나타내는 시어들이야. 위루에 혼자 올라서 누각이거든. 위루라고 하면 루가 누각이야. 누각. 지금으로 치면 조금 한 2, 3층에 있는 뭐 베란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베란다. 수정염 이라고 하면 염 이거 좀 잘 알아도. 우리 중국집 가면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슬구슬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문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커튼처럼 이렇게 쫙 달려 있는 구슬 커튼 있잖아. 이걸 염이라고 그래. 괜찮니? 수정염은 이걸 뭘로 만든 거야? 수정으로 이렇게 구슬을 대신해서 그냥 커튼 정도로 생각하면 돼. 현대 위로에 혼자 올라서 화자가 있는 곳이네. 그러니까 땅에서 조금 높은 곳에 지어진 약간 베란다. 밖을 보일 수 있는. 혼자 올라서 이렇게 수정염 이렇게 커튼 걷고 걷다 보니 동산에 달이 나고 달이 나왔어. 달 누가 사는 곳? 요 옥황상제. 임금. 그치? 옥황상제. 아까 얘기한 이 소설 미안해 시 속에서는 세계관에서는 옥황상제. 현실로 돌아오면 약간 임금을 상징하는. 괜찮지? 왜인지는 아까 설명했지. 광안전이 있기 때문이야.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북극의 별은 뭐니? 별을 한자로 하면 성이지. 북극성이야. 그래서 북극성은 딱 이 중앙에서 가만히 있고 나머지 별들이 1년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거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임금을 상징해. 알겠지? 둘 다 이 시 세계관 속에서는 옥황상제를 상징하고 실제로는 뭐를 의미한다? 임금을 의미한다. 임금을 의미한다. 둘 다 보니까 다 임금이 생각나. 옥황상제. 괜찮니? 임인과 방기냐? 달이 보이니까 일단 임금이야. 눈물이 절로 나는구나. 눈물이 펄펄 나. 청광을 피워내어 푸른 빛을 피워내어 봉황루에 붙이고 싶구나. 달과 저희 북극성이 반짝반짝거리고 이러는 걸 보니까 또 가을에는 그 빛이 조금 더 푸르게 느껴지지, 밝게 느껴져. 그런 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봉황루에 보내고 싶다. 붙이다, 보내는 거야. 보내고 싶어. 봉황루는 어디에 있겠어? 그러면 이미 사는 곳에 있는 누각 정도가 되겠지. 광안전 안에 있는 누각이야. 알겠지? 네, 보내고 싶어. 이렇게 예쁜 빛을. 누 위에 걸어두고 임금이 사는 누가 되겠지 이거는. 이게 누가 여러 개 나와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좀 체크해줄게. 누 위에 걸어두고 팔황이라고 하면 이것도 다 외워도 자주 나와. 온 세상, 온 세상에 다 비추어 주세요. 임금한테 이제 부탁하는 거야. 내가 밝은 빛을 밝은 전구를 보내줄 테니까 위에 걸어두고 지구에 있는 온 세상을 다 비춰주세요. 괜찮니? 임금한테 부탁하는 거야. 그래서 심삼궁곡을 심산궁곡이라고 하면 심산, 깊은 산, 궁곡, 깊은 계곡이야. 괜찮니? 산간오지. 지금도 택배 상간오지로 하면 막 3,000원 더 붙고 막 이러잖아. 제주도는 택배 하려면 5,000원 더 붙거든 실제로. 택배. 제주도에서는 쿠팡 시키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야. 5,000원 더 받아. 지금도 그런데 이 조선 시대에 임금이 정치적인 능력,
다시 말해서 임금의 사랑이라고 하지. 임금의 사랑이 시골 곳곳에 혹은 저 산골 어디에 저 계곡 저 깊은 곳에 있는 마을 어디에 미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한테 요 절 보내줄 테니까 거기도 다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괜찮니? 다시 말해서 임금이 여기저기 음, 백성들이 사는 모든 곳에 선정을 베풀어주는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맞는 선지지. 맞는 선지지. 좋은 임금이 되길 바라고 있지. 두 번째, 이 심상궁곡에 있는 그러니까 임금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누구야? 나야 나. 나한테도 좀 사랑을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네. 심상궁곡 두 가지를 점낫같이 대낮같이 뭐뭐같이 지규법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뭐랑 같이 연결해서 많이 나오냐면 관동별곡에 3일우를 내려달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3일우가 바로 선정을 소망하는 대표적인 시어로 나와. 3일 동안 내리는 비야. 3일우. 그것도 잘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또 계절이 지났네. 건곤이 폐색하여. 건곤, 세상이 폐색하다, 닫히다라는 뜻이야. 세상이 약간 열리는 느낌의 계절이 봄, 세상이 닫히는 느낌의 계절은 겨울이지. 그래서 건곤은 세상이고 온 세상. 온 세상. 닫혀서 폐색 닫혀서 백설 하얀 눈. 아 이거 100% 겨울이네. 우리 한 빛이래. 온 세상의 빛이 다 하얀색이래. 백설이 한 빛이네. 이제 하나의 빛일 때, 큰 빛일 때, 하나의 빛일. 온 세상이 다 무슨 색이다? 하얀색일 때 겨울이야. 사람은 카니와 물론이고 날새 나르는 새도 그쳐 있구나. 뭐 생명력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움직임이 없어. 겨울이야 겨울. 고요하고 추워. 소상남밭 남쪽 소상남밭 남쪽도 치움 추움이 이렇거늘. 화자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지 실제로? 순천 그 다음에 담양 이런 데 있었거든. 전라도 쪽에 있었거든. 유배 와서 여기 안 춥다고. 덜 춥잖아 겨울에. 근데 나도 이렇게 추운데 저 한양에 있는 임금님은 얼마나 추울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니? 소상난반 내가 있는 곳도 추움이 이렇거늘 옹루고처 임금님이 계신 곳이야 더욱 일러. 더욱 말해 무엇하리 말할 필요 없더라. 이건 말할 필요도 없다. 거기는 너무 추울 거야. 무엇하리 실제로 물어보는 거 아니고 추움이 이렇거늘 옥루고차에 더욱 일러 무엇하리. 자 소상난밭 누가 있는 곳? 그럼 화자가 있는 곳이네. 옥루고처 옥루 옥으로 만든 누가 고처 높은 장소. 저 한양 달 옥루고처. 그러면 여기서 옥루는 아까 동황루랑 똑같은 거네. 괜찮니?
봉황루랑 똑같은 거네. 너무 추워. 너무 추우니까 양춘을 붙여내요. 양춘이라고 하면 봄의 따뜻한 기운을 양춘이라고 그래. 우리 양지할 때 그 양자랑 춘, 봄춘자 알겠지? 그래서 봄의 따뜻한 기운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 춥지만 누구한테 보내고 싶어? 뭐야 이거? 얀, 님 계신 곳에 쏘이고 싶어. 그러니까 나 추워도 그냥 봄 기운을 좀 모아가지고 님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님 계신데 쏘이고 싶구나. 모첨 초가집 나겠어? 님이겠어? 나가 되겠지. 괜찮지? 화자가 있는 곳이야. 왜? 초가집. 귀양 온 곳. 내가 사는 곳에 비친 해를 어디에 올리고 싶다? 옥루에 올리고 싶다. 옥루 고처 여기도 나와 있네. 이미 있는 곳 옥루 고처. 홍상을 님이 차고 홍상은 붉은 치마야. 붉은 치마니까 이것도 여성 화자라는 거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붉은 치마를 입고 푸른 소매를 이렇게 반만 걷어서 그러니까 그냥 붉은 치마에 푸른 옷 입고 옷차림 일모수죽에 생각이 많기도 많아지는구나. 일모수죽이라고 하면 해질녘의 대나무밭. 해질녘의 대나무밭. 생각이 햄가림 생각이 하도 하샤 많기도 많아져. 님은 어떻게 잘 지낼까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걱정도 돼. 짧은 해 쉽게 지어. 겨울이지. 짧은 해. 아까 여름은 해가 길었지. 낮이 길고 짧은 해. 우리가 쉽게 지어. 지금 겨울이니까 긴 밤이야. 진 밤에 다시 앉아서 고쳐 앉아. 다시 앉아서 청둥을 걸은 곁에 전공후라고 하면 이제 악기거나 그냥 기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놓아두고 음. 이 당시에 코노가 있니? 코인 노래방 같은 거? 없잖아. MP3 있어? 없어. 어. 그러니까 내가 슬프고 그러면 혼자 이제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수밖에 없지. 그렇지? 음. 연주하다가 막 슬퍼해서 막 울기도 하고 하다가 그래. 이렇게 지내봐야 뭐해. 이렇게 있어봐야 뭐해. 임을 만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잠깐 자가지고 꿈에라도 보자. 꿈에나 님을 보러 요렇게 턱을 받쳐서 비껴서 누웠어. 괜찮니? 비스듬히 누워서 턱 받치고 비스듬히 누웠더니 이 앙금 원앙으로 만든 이불. 원앙 이불. 원앙은 뭐를 뜻한다고 그랬지? 부부의 금슬. 부부가 얼마나 잘 지내느냐. 이걸 뜻한다라고 그랬지.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뜻한다고 그랬지. 왜 근데 얘 원앙으로 만든 이불을 덮고 있니? 사실은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이미 있어야 되는데, 그치? 그런데 왜 더 차게 느껴져? 차기도 차분하거든. 혼자 있으니까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지. 아이고, 이 밤은 도대체 언제나 셀 것인가? 하루도 12때고 이렇게 해서 계절은 다 끝났어. 계절은 다 끝나고 하루도 12때고 한 달도 30날이구나. 하루 12때. 이때는 2시간이 한 타임이었거든. 자시, 축시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이 한 타임이었어. 지금은 1시간이 한 타임이지. 그러니까 24시 영업하면은 하루 종일 영업한다는 뜻이지.
그냥 하루도 12대라고 하면 하루에 12대, 하루 종일이란 뜻이야. 괜찮니? 2시간이 한 타임이니까. 한 달도 30날, 한 달 내내, 한 달 30날 동안, 한 달 내내 뭐 하지? 잠깐이라도 생각하지 말아보자. 뭔가 하루 종일 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보고 싶어.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 생각을 하지 말아보자. 이 걱정, 이 시름, 이 슬픔을 잠깐이라도 잊어보자 했는데 그게 돼? 안 돼? 안 된대. 마음에 맺혀 있고 골수, 뼛속에 새겨져 있으니 편작이 열이 온다 한들. 편작은 중국의 가장 유명한 의사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명의 중에 명의가 온다 한들 이 병은 그냥 임을 사랑해서 걸린 병이지. 우리 편작이랑 같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화타라는 인물이야. 둘 같이 알아도 편작 화타 중국의 최고의 병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사가 10명 온다 한들 이 병 고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는 누구뿐이야? 임뿐이야. 어와 이병이야 이님의 탓이로구나. 자, 요게 되게 좀 문제 많이 나와. 원망이 있니 없니? 기본적으로는 원망이 없다고 봐. 알겠지? 아니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임 때문에 병이 걸린 거거든. 야,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아프잖아. 원망한다고 보긴 어려워. 알겠지?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자. 이 부모님을 죽인 원수 꼭 내 이거 복수할 거야. 이거 원망 들어가 있지 분명히.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것도 원망이지만 아 나쁜 놈, 널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보고 싶어 죽겠잖아. 이거는 되게 귀여운 원망 정도지. 맞아. 그러니까 이 원망이 아주 깊은 원망일 수도 있고 좀 귀여운 원망일 수도 있어. 선지에 따라서 이거 원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귀여운 원망 정도는. 근데 임에 대한 진심스러운 원망이 아니라는 뜻이야. 알겠지? 잘 구분해놔. 이거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안 적어도 되니 너희? 나 지금 100% 까먹어 이거. 선생님 저번에 원망 아니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져온다고부터.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다른 선지랑 잘 비교를 해봐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뭐 사랑이 있다 없다 할 때도 마찬가지야. 아주 깊은 사랑도 있지만 사랑한테 그냥 얕은 사랑도 있는 것처럼 원망도 마찬가지다. 차라리 죽어서 범납이나 되고 싶구나. 쉬어디어 죽어서야.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다른 생물이 되는 거. 이거 윤회라고 하지. 불교적인 사상이야.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범나비, 호랑나비 되고 싶구나.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아 다니다가 꽃나무 요렇게 꽃 앉아서 향 맺힌 날개로 그래서 향을 예쁘게 묻혀서 님의 옷에 이 향을 이렇게 좀 묻혀주고 싶대. 꽃 향기를. 님이야 나인지 모르셔도 나는 영원히 이런 식으로 님을 쫓아가노라. 내가 이렇게 예쁜 향을 묻혀놓은지 모르셔도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죽어서도 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다할 거야.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아직 안 끝났어. 자, 우리 이 시에서 유교 사상 찾을 수 있니? 찾을 수 있지. 이 전체 내용이 유교 사상이야. 충성이잖아. 괜찮니? 불교 사상 찾을 수 있니? 방금 있었지. 윤회. 도교 사상 찾을 수 있니? 신선, 선녀, 옥황상제 전부 도교야. 알겠지? 유불선의 사상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맞는 선지. 마지막으로 정리만 쭉 한번 할 거야. 서사본사 결사 나눠보자. 3단 구조. 여기까지가 서사. 여기서부터 아까
계절 얘기 시작한 때부터 계절 얘기 끝날 때까지가 본사야. 그래서 겨울 얘기 끝난 데가 바로 여기였지. 본사. 3단 구조. 마지막이 여기서부터가 결사. 하나만 더 정리하면 돼. 하나만 더 정리하면 돼. 거의 끝났어.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분하는 거. 봄의 계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어 찾으라고 하면 동풍이 되겠고, 봄에 임금한테 내가 보내주고 싶은 거 아까 뭐였지? 이거 그냥 서술형으로 진짜 많이 나와. 봄은 매화 보내주고 싶어 했지. 기억나니? 서술형으로 진짜 많이 나와. 봄은 매화 보내주고 싶어 했다. 자, 여름. 시어 찾으라고 하면 뭐 찾아야 돼? 여름? 녹음. 푸르른 풀들. 그리고 뭐 보내주려고 그랬어? 임의 옷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기로 했었지. 자, 가을 생각해보자. 가을 뭐 있었어? 시어. 가을은 설이 있었지. 맞아. 기러기도 있었고. 뭐 보내려고 그랬었지 임금한테? 청광, 푸른빛. 그래서 위에 걸어두고 선정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가을. 자, 마지막 겨울 뭐 있었지? 백설, 하얀 눈이 온 세계에 다 있구나. 임금한테 뭐 보내주고 싶어 했어? 따뜻한 기운. 맞아, 양춘. 추운데 좀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겨울.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면 3인국에서 나올 만한 거 선생님이 전부 정리해줬고, 복습하고 우리 저거 해보자. 복습하고 필사하고 문제 풀어보고.